당뇨는 한번 생기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에만 의지하면 숫자는 조금 내려가도 몸 자체의 조절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내 몸이 혈당을 다스릴 수 있게 만들어야 오래 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귀를 통해 건강에 대해 소통하는 오예서 약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당뇨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단순히 숫자를 낮추는 것을 넘어서 몸이 스스로 혈당 조절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그리고 저의 전문 분야인 귀지압법까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당뇨를 다스리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은 공복 시간을 확보하는 건데요. 저녁 식사를 한 6시에서 7시 정도 그쯤에 맞추고 이후에 물만 마시고 잠자리에 들면은 인슐린을 최소 12시간까지 분비되지 않게 약간 휴식 시간을 줄 수 있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간과 근육은 쌓여있던 포도당을 천천히 소비하게 됩니다. 이 습관 하나만 실천해도 다음날 공복 혈당이 한 20 정도 떨어졌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식사의 순서도 참 중요해요. 제일 먼저 채소를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이 순서로 식사하는 것이 혈당이 급등을 하는 것을 막는데 효과적입니다. 채소가 없다면 삶은 달걀 한 알 정도도 괜찮습니다.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하루 중에 혈당이 가장 많이 오르는 때가 사실 식사 직후거든요. 식사를 마치시고 10분 정도만 걷게 되면요, 혈당이 한 30에서 40 정도는 덜 오르게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대신에 계단을 이용하거나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혹시 나는 무릎이 불편해서 그렇게 하는 거 힘든데 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벽에 살짝 기대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는 동작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요새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하고 있는데요. 실제 식사를 하고 그냥 누워있거나 앉아있지 않고 잠깐 운동을 해봤어요. 실제 측정했을 때 혈당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식사를 하고 바로 눕거나 낮잠을 잘 때 혈당이 엄청나게 치솟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부터는 식사를 마치시면 한 10분 정도 가볍게 운동을 해보세요. 운동을 할 여력이 안 되신다면 그럴 때는 귀의 혈자리를 자극하시는 그 방법을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저에게 이혈요법을 배우신 수강생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당뇨를 앓고 계신 어머니께 시술을 해드렸었는데요. 원래 어머니께서는 아침 저녁으로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꾸준히 이혈 시술을 해드렸더니 혈당이 잘 조절이 돼서 저녁약을 끊고 아침약은 용량도 많이 줄이셨다고 하셨어요. 귀 지압만으로 그렇게 된다는 게 신기하죠. 양손으로 귀를 감싸서 귓바퀴부터 귓불까지 천천히 이완을 좀 해주시고요. 혈당 조절과 관련된 부위를 중심으로 자극을 해주면 혈당 조절과 인슐린 분비의 보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혈당 조절을 할 수 있는 인슐린 혈자리가 이 안쪽에 있습니다. 이쪽 부분과 오른쪽 귀에 해당되는 부분은 간에 해당되는데요. 간도 우리 몸의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쪽도 같이 지압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에는 귀에서 뇌하수체에 해당되는 이쪽 부분을 지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턱을 꽉 깨물고 또 심하면 어금니가 깨지는 분들도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은 날, 긴장이 많이 되는 날은 턱관절 부분을 지압을 해서 이완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귀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이쪽 부분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고요. 이 안쪽으로는 간자리가 있어요. 이 간자리도 지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내가 좀 스트레스가 많다 하는 날은 혈당이 많이 오르거든요. 이 아래쪽 부분 뇌하수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뇌하수체라는 거는 호르몬을 분비해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눌러서 지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긴장을 풀고 콜티솔 분비를 조절해서 혈당이 급등하는 거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식재료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음식은 혈당 조절의 핵심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귀지압을 하시면서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식재료는 삶은 달걀입니다.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포만감이 오래가서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단맛이 있지만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서 혈당을 서서히 올려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추고 장 건강을 돕습니다. 샐러드나 국, 반찬에 가볍게 활용해 보셔도 좋고요. 네 번째는 현미,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입니다. 흰쌀이나 밀가루처럼 가공된 탄수화물 대신에 이런 통곡
생곡물을 섞어 드시면 식후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게 됩니다. 두부, 콩, 견과류는 식물성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함께 제공해서 혈당과 혈관 건강 모두에 이롭습니다. 올리브유나 들기름도 이제 소량을 곁들이면 혈당 상승을 천천히 유도해주죠. 제품 고를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산패되지 않은 제품으로 고르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상담하는 환자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요. 좋은 것을 드시는 것보다 안 좋은 것을 덜 드셔라, 이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식단을 실천해도 안 좋은 음식들을 반복해서 섭취하게 되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어요. 우선은 말린 과일입니다. 말린 과일 같은 경우는 수분이 빠진 대신에 당이 농축되어 있어서 생과일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높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면 차라리 생으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다음은 단맛이 나는 음료와 믹스커피입니다. 여기에는 당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 환자분들 중에 이 믹스커피를 하루에 3-4개씩 드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계속 드셔도 이 증상이 개선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혹시 저 모르게 드시고 계신 거 있으시냐, 아니면 저 몰래 어떤 음식 안 좋은 거 드시냐라고 여쭤봤더니 그제서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믹스커피 같은 경우에는 한 포만 드셔도 당을 치솟게 하기도 하고요. 혈관을 굳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드셔도 질병이 개선되는데 속도가 많이 늦어지게 됩니다. 흰 밀가루 음식, 특히 이 하얀 빵, 그리고 국수, 과자류, 입에 넣는 순간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그리고 제로 칼로리 음료를 많이 드시는데요. 이 음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공 감미료가 인슐린 감수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음식들은 가급적 피하시거나 줄이고 드시더라도 양과 빈도를 꼭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루 식사는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아침에는 귀리죽에 삶은 달걀, 미역국, 김치 한 접시, 이 정도면 충분히 든든하면서도 혈당에 부담이 적습니다. 또 점심은 잡곡밥 반 공기, 채소볶음, 두부부침, 된장국, 이 정도로 구성을 해보시고요. 이때 식사 전에 상추나 오이 조금 드시게 되면은 식후 혈당 상승을 좀 막을 수가 있어요. 저녁은 너무 무겁지 않게 고구마와 구운 생선, 들깨 미역 무침 정도로 마무리를 하시고요. 식후 10분 이상 산책을 꼭 추가해 주세요. 이 산책 하나만으로도 식후 혈당 차이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는 심호흡을 해주시고요. 심호흡을 하시면서 귀를 자극을 해주시면 숙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날 아침 혈당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뇨 관리는 결국 일상의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매 끼니 식사 순서를 지키고 식사 후엔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고 하루 중 틈날 때마다 귀를 부드럽게 자극해서 몸의 순환을 도와주세요. 저녁 이후에는 꼭 공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인슐린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 이렇게 4가지를 실천해 보시면 당뇨는 더 이상 약에 의존해야 하는 질병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건강한 상태로 이끌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글씨가 흐릿하게 보여서 돋보기를 벗었다 썼다 반복하게 된다. 눈이 뻑뻑하고 따갑고 눈물약이 없으면 못 견디겠다. 혹시 이런 불편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눈이 침침하면 눈 영양제부터 찾으시는데 사실 눈 건강은 눈 자체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뇌신경, 경추, 간 기능, 이 3가지의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귀를 통해 건강에 대해 소통하는 오혜서 약사입니다. 오늘은 귀 지압을 통해 눈과 연결된 3가지 핵심 부위를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눈에 좋은 음식과 생활 습관까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왜 눈은 노화에 민감할까요? 눈은 아주 정교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각막, 수정체, 망막까지 여러 층이 겹쳐져 있고 혈관, 신경, 분비샘이 24시간 작동해야만 선명한 시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대 이후로는 우리 몸 전체의 모세혈관이 해마다 가늘어지고 뇌로 향하는 혈류가 줄면서 눈에 도달하는 혈류는 겨우 4% 정도라고 합니다. 이 흐름이 조금만 줄어도 시야는 쉽게 흐려지고 피로해집니다. 눈과 연관된 3가지 핵심, 뇌신경, 경추, 간. 눈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3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뇌, 모, 간이 그것입니다. 뇌신경 중 4개는 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 눈의 움직임, 초점 조절, 시야 유지 등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로 가는 혈류가 줄거나 뇌에 피로가 쌓이면
쌓이면 눈은 금세 피곤하고 침침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목이 굳거나 경추 주변 근육이 긴장하게 되면 뇌혈류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시신경까지 영향을 받고 눈이 건조해지거나 흐려지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늦게까지 야근을 하거나 회식을 한 다음날 유독 눈이 더 피곤하지 않으셨나요? 동양의학에서는 눈은 간의 창이라고 부릅니다. 간 기능이 저하되면 열과 염증이 쌓이고 눈이 작고 붉고 건조해지며 피로가 쉽게 찾아옵니다. 즉, 눈 건강을 제대로 챙기려면 이 세 가지, 뇌신경, 경추, 간, 이 세 가지를 함께 돌봐야 합니다. 귀에는 앞서 말씀드린 뇌신경, 경추, 간과 연결된 중요한 지하점들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귀를 지그시 자극해주는 것만으로도 눈으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뇌와 목, 간을 포함한 전신순환을 도와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하루 3분만 투자하셔서 다음 동작들을 따라해보세요. 먼저 양쪽 귓바퀴부터 귓불까지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귓바퀴부터 이렇게 귓불에 이르기까지 지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귓불을 가볍게 잡아당겼다가 놓는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귓불 위로 이어지는 연골,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의 목이거든요. 경추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을 지압해 주시면 목의 긴장감이 풀어지게 되면서 뇌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경추에서 약간 안쪽 자리로는요, 간자리가 있거든요. 이곳도 같이 지압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경추의 안쪽 부분, 오른쪽에만 사실 간자리가 있긴 하지만 양쪽 모두 이 경추 안쪽 자리를 지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번 지압하기 번거로울 때는 저처럼 패치를 이용해서 지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귀 자극만으로도 뇌혈류가 개선되고 경추의 긴장이 완화되며 간의 기능 회복까지 자연스럽게 도울 수 있습니다. 귀 지압 잘 따라해 보셨나요? 이제 식습관 관리로 눈 건강을 더욱 탄탄히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식품과 생활 습관들을 기억하면서 가능하다면 귀 자극을 같이 하면서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먼저 눈에 좋은 음식부터 알려드릴게요. 달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지아단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망막의 황반을 보호하고 들기름이나 등푸른 생선 속 오메가3는 눈 속의 미세 염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녹황색 채소와 베리류는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해서 눈의 노화 방지에 좋고요. 해조류나 미역국은 눈물샘과 갑상샘 기능을 도와서 눈물의 질을 안정시켜줍니다. 또한 견과류와 씨앗은 세포막을 보호하고 비타민 E, 아연과 같은 미량 원소까지 공급을 해줍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습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설탕, 밀가루, 튀김을 비롯해 각종 가공식품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눈 속 단백질을 변성시키고 시야를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 등 카페인을 과하게 섭취하거나 술과 담배 같은 자극적인 습관 역시 눈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줄이셔야 합니다. 음식과 귀 자극 외에도 눈을 지키기 위한 작은 습관들이 정말 많습니다. 첫째는 20, 20, 20 룰인데요.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을 우리가 한 20분 정도 보게 되면 20초 동안은 6m 이상 떨어진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습관입니다. 눈의 초점 조절 근육을 스트레칭 시켜줘서 노안 예방에 좋습니다. 둘째는 완전 깜빡임 훈련입니다. 알람을 설정해 두시고요. 매 정각마다 눈을 천천히 끝까지 감았다가 다시 스르르 뜨는 이 동작을 10회 반복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눈물막이 고르게 퍼져서요. 건조증이 많이 호전됩니다. 셋째는 온찜질과 눈꺼풀 청소입니다. 전자레인지용 찜팩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전자레인지에 한 30초 정도 데우면 40도 정도가 되는데요. 눈 위에 5분 정도 얹어주고 찜질을 한 다음에 면봉을 통해서 속눈썹 라인을 따라서 위아래 방향으로 살짝 닦아내세요. 그리고 나서 인공 눈물을 넉넉하게 흘려서 먼지와 기름을 씻어내면 개운함이 다르실 거예요. 넷째는 눈 운동입니다. 눈을 감고 왼쪽, 위, 오른쪽, 아래쪽 이렇게 천천히 원을 그리는 동작을 5회 반복해주세요. 혈류가 증가하면서 시야가 즉각적으로 맑아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목 스트레칭입니다. 고개를 앞으로 숙였다가 입이 자연스럽게 벌어질 정도로 이렇게 넘기고 잠시 이렇게 멈춰줍니다. 그리고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다시 앞으로 오시는 이 동작을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좌우로 스트레칭 하실 때에는요, 귀와 어깨가 좀 멀어지도록 해줍니다. 이렇게만 하시더라도 경추 주변 혈류가 개선되고 시신경이 받는 압박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족욕인데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눈이 피곤하고
또 화끈거리고 하는 느낌 드실 때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한 40도 정도 되는 미온수에 발목까지 물을 받으셔가지고 발을 담그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때 발만 담그는 것이 아니고 손까지 같이 담그시게 되면 머리로 몰린 열이 말초로 내려가면서 눈에 올라오는 열감도 한결 편해지게 됩니다. 마지막 7번째는 블루라이트 차단입니다. 잠들기 전에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화면을 좀 꺼두시고요. 눈을 감고 뇌를 쉬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눈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복용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꼼꼼히 따져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먼저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하루 20ml 이하, 오메가3는 EPA와 DHA를 합쳐서 1000에서 200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용성 성분은 반드시 식사 중에 복용해야 흡수율이 올라가고요. 혹시 혈전 용해제나 당뇨약, 이뇨제 등을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에 그 용량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가 지나치게 묽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눈이 건조하면서 위로 열이 오르는 느낌, 그리고 어깨 결림이 동반된다면 그때는 간장 영양제를 같이 드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제품을 고를 때는 헬스비나 GMP 같은 인증 마크가 있는 브랜드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영양제만 믿고 식사와 생활 습관 관리를 안 하시면 건강은 도로 안 좋아지게 됩니다. 이 귀지압, 식습관, 생활 루틴을 통합적으로 실천하면 눈은 물론 전반적인 건강을 돌볼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작지만 꾸준한 습관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게 진짜 눈 건강 관리의 시작입니다. 눈은 우리 몸 전체의 상태를 보여주는 건강의 창입니다. 눈이 자주 피곤하고 침침하다면 그건 몸 전체의 불균형을 알려주는 경고일 수 있어요. 귀 지압으로 뇌신경, 경추, 간까지 자극을 해주시고요. 좋은 음식, 좋은 습관으로 눈을 돌보는 루틴을 만든다면 눈뿐만 아니고 전신의 활력까지 되살릴 수 있습니다. 노화를 늦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능하기는 할까요?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노화를 늦추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노화를 늦추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하루 생활 속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노화를 늦추는 식단, 운동 스케줄, 쉬운 명상법,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 예시를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편히 들으시다가 필요하다 싶은 부분은 잠깐 정지해서 메모해 두셔도 좋습니다. 노화를 늦추는 하루는 전날 밤 10시 반 조용히 방의 등을 끄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침실에 불빛이 꺼지면 뇌 속 솔방울 샘이 멜라토닌을 내뿜어서 이제 청소 시작하고 신호를 주게 되죠. 휴대폰 화면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으실 땐 푸른빛을 거의 없애주는 야간 모드를 켜고 화면 밝기를 최소로 낮춰주세요. 휴대폰 대신에 FM 라디오나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약 20분 정도 틀어놓으면 알파파가 활발해져서 잠이 한결 빨리 찾아옵니다. 침대에 누워서 4초 코로 들숨, 2초간의 멈춤, 6초 입으로 날숨을 5번 정도 반복하면 맥박이 5에서 8박 정도 낮아지고 혈압도 5mmH 정도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두면 10시 50분쯤 꿈길로 슬며시 들어가서 멜라토닌의 황금 시간대인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깊은 숙면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새벽 6시가 되면 스마트폰 알람 대신 약 10년 된 손목시계에서 들려오는 아날로그 초침 소리에 맞춰서 일어나면 눈이 달갑게 떠지게 되겠죠. 기상 직후에는 커튼을 활짝 열어주세요. 창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빛이 세로토닌 스위치를 켜줘서 기분이 맑아지고 밤에 쏟아냈던 멜라토닌은 스무스하게 줄어듭니다. 세면대에서 미지근한 물로 손목, 목덜미, 귓불을 적시면 교감신경이 부드럽게 활성화되면서 몸이 풀리면서도 과도한 긴장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어서 빈속에 브릿지 운동을 시작하는데요. 매트나 얇은 담요 위에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숨을 들이킬 때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려 5초 동안 속으로 숫자를 세고 내쉬면서 다시 내려옵니다. 10회 정도만 반복해도 허리, 엉덩이, 골반 쪽 근육이 단단히 깨어나서 아침 요통이 줄어들게 되겠죠. 여기에 까치발 30초 버티기를 2세트 정도 더하면 종아리 근육 펌프가 심장을 도와주면서 밤새 고여있던 다리 부종까지 싹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따뜻한 보리차 한 컵으로 위를 깨우는데요.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해서 장 점막에 보호막을 씌워주어 아침 공복에 쓰린 속을 달래줄 수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한번 준비해 볼까요? 저속 노화 밥상 아침 버전은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압력밥솥에 전날 저녁에 불려두었던 콩, 귀리, 현미, 백미를 4대, 2대, 2대 2 정도의 비율로 넣어서 밥을 지어주시고 밥 한 주걱에 달걀 후라이 하나, 올리브유 한 티스푼으로 살짝 볶은 시금치 한 주먹, 김 한 장이면 끝이 납니다. 밥숟가락에 반은 잡곡밥, 반은 시금치, 달걀을 올려서 한 입에 먹으면 복합 탄수화물,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좋은 지방이 한꺼번에 몸에 들어오면서 오전 내내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린은 뇌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의 재료가 돼서 기억력 유지에 큰 보탬이 됩니다. 김밥김은 미네랄과 요오드가 풍부해서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꼭 필요하니 꼭 한 장 이상 곁들이시는 것이 좋고요. 식사 후에 바로 양치질을 하면서 한쪽 다리를 30초씩 들어 올려서 균형 감각을 단련해 보세요. 다리 들기 중엔 검은 콩, 귀리, 현미야 고맙다 하고 소리내서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의식적인 감사의 습관이 도파민을 적당히 분비시켜서 두뇌 보상 회로를 건강하게 조율해 줍니다. 아침 8시부터 10시 사이는 몸과 머리가 가장 또렷한 시간인데요. 20분 정도만 투자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면 하루 종일 뇌가 활발해집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사진 앱에서 지난달 사진 중 웃는 얼굴만 골라 앨범 만들기 같은 쉬운 디지털 과제를 손주에게 배워보십시오. 낯선 동작과 시각 자극이 전두엽 회로를 자극해서 인지 예비능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익숙함은 뇌를 최소한의 전력으로 살살 돌리게 되지만 새로운 스위치를 켜주면 전두엽, 측두엽, 해마가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연결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덕분에 치매의 발병 시점이 평균 5에서 6년 정도 늦춰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면 가벼운 간식 시간인데요.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 근육이 꺼지니까 일어나서 두 손을 꼭 모아 천장으로 쭉 뻗으며 기지개를 한번 키시고 씹는 맛을 살려줄 견과류 새알과 따뜻한 레몬물 한 컵을 드셔보세요. 레몬 껍질에 들어있는 헤스페리딘이 모세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서서히 일어날 때 어지러운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정오 12시 30분 점심은 문어 콤레 법칙을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무는 무나물, 살짝 데친 무청, 너는 너비아니 대신 닭가슴살 스테이크 80g, 콤은 콩자반 혹은 두부조림 4숟가락, 레는 렌틸콩 넣은 잡곡밥 반 공기. 여기에 깍두기나 열무김치를 곁들이면 섬유질과 유산균이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오후만 되면 당이 뚝 떨어져서 졸린데 어떡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원인은 단순합니다. 점심에 혈당이 올라갔다가 빨리 떨어지게 되면 콜티솔 SOS가 발동해서 졸음과 단당의 욕구가 밀려오게 됩니다. 방금 소개한 잡곡, 채소, 닭가슴살 조합은 혈당을 약 3시간에 걸쳐서 완만하게 올렸다가 내려주기 때문에 식곤증 대신 얕은 각성 상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후 2시 정도가 돼서 눈꺼풀이 천근만근일 때는 15분 정도 파워냅을 권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등을 기대고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도록 허벅지 위에 살포시 올린 다음 눈을 감습니다. 들숨 4번 정도마다 어깨를 살짝 뒤로 젖히고 내쉬면서 풀어주면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균형을 잡아서 머리가 개운해집니다. 단 20분 이상을 넘기게 되면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몽롱해질 수 있어서 알람을 맞춰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4시에는 두 번째 운동 시간이 찾아오는데요. 아침에 근력과 균형을 다졌다면 오후엔 유산소를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집 앞에 공원 벤치부터 큰 나무까지 50m 구간을 2분 빠른 걷기, 1분 느린 걷기로 9세트 정도 한번 반복해보세요. 총 27분 정도면 시속 6km 달리기와 맞먹는 칼로리 소모가 이루어지고 관절의 충격은 훨씬 적습니다. 무릎이 불편하신 분은 실내 자전거 페달을 15분 정도 돌리고 암사이클, 손으로 돌리는 페달을 5분 정도 더해서 상체 순환까지 챙겨보시면 좋습니다. 운동 후에는 미리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두유 100ml, 저지방 우유 100ml, 들깨가루 한 큰술을 쉐이크로 흔들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식물성 오메가3인 ALA와 우유 단백질이 회복을 도와 근육의 손실을 막아주고 보충해줍니다. 저녁 6시가 되면 하루 중에 콜티솔이 가장 낮아지는 시간이라 마음도 살살 풀리는데요. 저녁 식탁은 3색 접시를 지켜주시면 좋습니다. 초록색은 데친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미역 줄기 중에 2가지, 빨강과 주황색은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당근채 중에 2가지, 하얀색이나 갈색은 참치캔 기름을 따라내고 양파와 표고를 넣어 만든 참치볶음. 곁들일 밥은 아침 점심보다 한 숟가락 정도 줄이고 대신 된장국을 한 공기 정도 넉넉히 먹습니다. 된장국은 이소플라본과 칼륨이 풍부해서 고혈압, 갱년기 증상에 도움을 주고 포만감도 채워줍니다. 된장에 나트륨이 많다는 걱정이 있지만 씹히는 채소와 함께 먹으면 칼륨이 나트륨 일부를 배설시키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국간은 싱겁게 맞추시는 것이 더 좋고요. 저녁 8시는 하루의 스트레스를 비워주는 디톡스 타임이 됩니다. TV를 보실 거라면 예능 한 편 정도로
시간을 정해두시고 뉴스처럼 자극적인 내용 같은 것들은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는 끊는 편이 좋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거실 바닥에서 고양이 자세, 낙타 자세, 아기 자세로 이어지는 요가 세 동작을 차례로 해보세요. 허리를 말아 올린 고양이 자세에서 10초 정도, 허리를 굽혀서 가슴을 앞으로 내미는 낙타 자세에서 10초, 꿇어 앉은 다음 이마를 바닥에 댄 아기 자세에서 20초 정도, 총 40초짜리 세트만 3번 정도 반복을 해도 척추 주변의 근막이 확 풀리면서 밤중에 뒤척거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하루의 마무리는 감사일기와 내일 할 일 3가지를 적으며 끝맺어 보세요. 오늘 아침 잡곡밥 씹는 맛이 좋았음. 오후 산책길에 개나리가 폈음. 손주에게 사진 앨범 만드는 법 배워서 뿌듯했음. 이렇게 3줄만 적어도 뇌는 나는 이미 꽤 괜찮은 하루를 살았다는 기억을 저장하게 됩니다. 이어서 내일은 물 1.5리터 마시기, 브릿지 12회, 스쿼트 12회 추가, 동네 친구에게 전화해서 토요일 도서관 강좌 같이 가자고 제안하기. 이렇게 3가지 정도의 목표를 적으면 잠자는 동안 해마가 이를 반복해서 상기하면서 아침에 눈 뜨면 어제 써둔 계획이 저절로 떠오르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종이에 적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건강 목표 달성률이 40% 이상 높다고 합니다. 나는 만성질환 약도 먹어야 하는데 식단이나 운동을 바꾸다가 약을 건너뛰면 안 되나 걱정되실 수도 있는데요. 답은 약은 약대로, 생활습관은 생활습관대로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들은 병원 지시에 따라서 꾸준히 복용하시는 게 장기적인 합병증과 치매 위험을 확실히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다만 혈압이나 혈당, 지질 수치가 꾸준히 좋아지면 용량을 조정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마다 담당하는 의사분에게 식단이나 운동 실천 일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잡곡, 채소 중심의 식단과 주 300분 정도의 신체 활동을 4개월 정도 유지한 70대 환자분이 고혈압약 3제 요법을 2제로 줄인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영양제는 굳이 뭘 챙길까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료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필요할 수 있는 목록을 정도별로 나눠 볼 텐데요. 1단계는 대부분 해당하는 것으로 비타민 D 한 1000단위 정도이고요. 2단계는 잡곡이나 콩, 견과류를 잘 못 드시는 분들에게 활성형 비타민 B군 하루 한 알, 마그네슘 250ml 정도를 추천해 드리고요. 3단계는 눈이나 뇌, 혈관 건강을 한꺼번에 챙기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순도 80% 이상 되는 EPA와 DH 합이 1000mg 정도가 되는 오메가3 하루 하나를 드셔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만 보고 무턱대고 화려하다고 사시기보다는 운동이나 식단, 수면, 그리고 명상, 기본 내 기둥이 먼저 자리를 잡았는지부터 돌아보시고 지출을 하시면 절반 이하로 줄여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치매 걸리면 가족에게 패키칠까 무섭다는 고민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 기억하면 좋은 3-3-5 법칙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3은 하루 3번 식사 중 최소 2끼를 저속 노화 밥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3은 주 3회 사회적 모임에 참여하는 겁니다. 경로당, 그림 동호회, 동네 교회, 성가대 온라인으로 하는 실버 코딩 교실 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5는 주 5회 30분 이상 땀 흘리는 신체 활동이고요. 마지막 5는 하루 5가지의 새로운 정보를 뇌에 넣는 것입니다. 오늘 본 꽃 이름 한 가지, 새 단어 한 가지, 새로운 레시피 한 가지, 다른 지역의 날씨 한 가지, 손녀 학교 행사 일정 한 가지 알게 되면 뇌세포 사이에 새로운 시냅스가 5개가 생기게 됩니다. 이 3-3-5 법칙을 1년간만 지켜봐도 기억력 검사 점수가 평균 2-3점 정도 오르거나 최소한 유지된다는 결과가 서울과학기술대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 공동연구에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하루 일과를 다 따라야만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0개 중에 5개만 실천해도 몸은 알아채고 주인님이 바뀌셨네 하고 달라지겠죠. 중요한 건 작지만 구체적인 행동이고요. 오늘 밤, 내일 아침 당장에 넣어보는 용기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어깨도 결리고 허리가 뻐근한 날이 항상 있지만 5분 정도 스트레칭 한 번으로 내 몸에 투자했다는 뿌듯함을 느끼면서 노화를 하루라도 조금씩 늦추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 한 달, 한 해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돌멩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은 아이디어가 지금 생각이 나셨다면 지금 바로 핸드폰 메모장에 적고 가족들과 함께 공유해 보세요. 그러면 스스로 약속을 지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당뇨는 한번 생기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에만 의지하면 숫자는 조금 내려가도 몸 자체의 조절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내 몸이 혈당을 다스릴 수 있게 만들어야 오래 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귀를 통해 건강에 대해 소통하는 오예서 약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당뇨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단순히 숫자를 낮추는
것을 넘어서 몸이 스스로 혈당 조절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그리고 저의 전문 분야인 귀지압법까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당뇨를 다스리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은 공복 시간을 확보하는 건데요. 저녁 식사를 한 6시에서 7시 정도 그쯤에 맞추고 이후에 물만 마시고 잠자리에 들면은 인슐린을 최소 12시간까지 분비되지 않게 약간 휴식 시간을 줄 수 있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간과 근육은 쌓여있던 포도당을 천천히 소비하게 됩니다. 이 습관 하나만 실천해도 다음날 공복 혈당이 한 20 정도 떨어졌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식사의 순서도 참 중요해요. 제일 먼저 채소를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이 순서로 식사하는 것이 혈당이 급등을 하는 것을 막는데 효과적입니다. 채소가 없다면 삶은 달걀 한 알 정도도 괜찮습니다.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하루 중에 혈당이 가장 많이 오르는 때가 사실 식사 직후거든요. 식사를 마치시고 10분 정도만 걷게 되면요, 혈당이 한 30에서 40 정도는 덜 오르게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대신에 계단을 이용하거나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혹시 나는 무릎이 불편해서 그렇게 하는 거 힘든데 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벽에 살짝 기대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는 동작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요새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하고 있는데요. 실제 식사를 하고 그냥 누워있거나 앉아있지 않고 잠깐 운동을 해봤어요. 실제 측정했을 때 혈당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식사를 하고 바로 눕거나 낮잠을 잘 때 혈당이 엄청나게 치솟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부터는 식사를 마치시면 한 10분 정도 가볍게 운동을 해보세요. 운동을 할 여력이 안 되신다면 그럴 때는 귀의 혈자리를 자극하시는 그 방법을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저에게 이혈요법을 배우신 수강생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당뇨를 앓고 계신 어머니께 시술을 해드렸었는데요. 원래 어머니께서는 아침 저녁으로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꾸준히 이혈 시술을 해드렸더니 혈당이 잘 조절이 돼서 저녁약을 끊고 아침약은 용량도 많이 줄이셨다고 하셨어요. 귀 지압만으로 그렇게 된다는 게 신기하죠. 양손으로 귀를 감싸서 귓바퀴부터 귓불까지 천천히 이완을 좀 해주시고요. 혈당 조절과 관련된 부위를 중심으로 자극을 해주면 혈당 조절과 인슐린 분비에 보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혈당 조절을 할 수 있는 인슐린 혈자리가 이 안쪽에 있습니다. 이쪽 부분과 오른쪽 귀에 해당되는 부분은 간에 해당되는데요. 간도 우리 몸의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쪽도 같이 지압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에는 귀에서 뇌하수체에 해당되는 이쪽 부분을 지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턱을 꽉 깨물고 또 심하면 어금니가 깨지는 분들도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은 날, 긴장이 많이 되는 날은 턱관절 부분을 지압을 해서 이완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귀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이쪽 부분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고요. 이 안쪽으로는 간자리가 있어요. 이 간자리도 지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내가 좀 스트레스가 많다 하는 날은 혈당이 많이 오르거든요. 이 아래쪽 부분 뇌하수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뇌하수체라는 거는 호르몬을 분비해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눌러서 지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긴장을 풀고 콜티솔 분비를 조절해서 혈당이 급등하는 거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식재료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음식은 혈당 조절의 핵심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귀지압을 하시면서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식재료는 삶은 달걀입니다.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포만감이 오래가서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단맛이 있지만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서 혈당을 서서히 올려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추고 장 건강을 돕습니다. 샐러드나 국, 반찬에 가볍게 활용해 보셔도 좋고요. 네 번째는 현미,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입니다. 흰쌀이나 밀가루처럼 가공된 탄수화물 대신에 이런 통곡물을 섞어 드시면 식후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게 됩니다. 두부, 콩, 견과류는 식물성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함께 제공해서 혈당과 혈관 건강 모두에 이롭습니다. 올리브유나 들기름도 이제 소량을 곁들이며 혈당 상승을 천천히 유도해주죠. 제품 고를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산패되지 않은 제품으로 고르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상담하는 환자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요. 좋은 것을 드시는 것보다 안 좋은 것을 덜 드셔라
지켜라 이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식단을 실천해도 안 좋은 음식들을 반복해서 섭취하게 되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어요. 우선은 말린 과일입니다. 말린 과일 같은 경우는 수분이 빠진 대신에 당이 농축되어 있어서 생과일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높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면 차라리 생으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다음은 단맛이 나는 음료와 믹스커피입니다. 여기에는 당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 환자분들 중에 이 믹스커피를 하루에 3-4개씩 드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계속 드셔도 이 증상이 개선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혹시 저 모르게 드시고 계신 거 있으시냐, 아니면 저 몰래 어떤 음식 안 좋은 거 드시냐라고 여쭤봤더니 그제서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믹스커피 같은 경우에는 한 포만 드셔도 당을 치솟게 하기도 하고요. 혈관을 굳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드셔도 질병이 개선되는데 속도가 많이 늦어지게 됩니다. 흰 밀가루 음식, 특히 이 하얀 빵, 그리고 국수, 과자류 입에 넣는 순간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그리고 제로 칼로리 음료를 많이 드시는데요. 이 음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공 감미료가 인슐린 감수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음식들은 가급적 피하시거나 줄이고 드시더라도 양과 빈도를 꼭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루 식사는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아침에는 귀리죽에 삶은 달걀, 미역국, 김치 한 접시 이 정도면 충분히 든든하면서도 혈당에 부담이 적습니다. 또 점심은 잡곡밥 반 공기, 채소볶음, 두부부침, 된장국 이 정도로 구성을 해보시고요. 이때 식사 전에 상추나 오이 조금 드시게 되면은 식후 혈당 상승을 좀 막을 수가 있어요. 저녁은 너무 무겁지 않게 고구마와 구운 생선, 들깨 미역 무침 정도로 마무리를 하시고요. 식후 10분 이상 산책을 꼭 추가해 주세요. 이 산책 하나만으로도 식후 혈당 차이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는 심호흡을 해주시고요. 심호흡을 하시면서 귀를 자극을 해주시면 숙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날 아침 혈당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뇨 관리는 결국 일상의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매 끼니 식사 순서를 지키고 식사 후엔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고 하루 중 틈날 때마다 귀를 부드럽게 자극해서 몸의 순환을 도와주세요. 저녁 이후에는 꼭 공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인슐린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 이렇게 4가지를 실천해 보시면 당뇨는 더 이상 약에 의존해야 하는 질병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건강한 상태로 이끌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